종료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가 이제 월말 경주죠.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배당이 좀 더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금요 경주의 결과표를 보시면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보시면은 마지막 경주 두 개도 이게 적중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거든요. 막 종합식 백판 마필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고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월말 경주의 특성을 좀 반영했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뭐 개인적인 성적은 하이라이트 승부처 또 한 방으로 또 적중을 했죠.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승부처에서 삼복승 배당도 잘 적중을 했고 뭐 다른 여러 경주들도 적중을 했는데 메인 승부 경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토요 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 잘 보완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그리고 메인 승부 경주를 비롯해서 다른 경주들도 좋은 결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로의 이름은 건조 2%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도 주로가 빨랐죠.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빨랐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초반부 경주 1, 2, 3경주 뭐 가볍게 배팅하시면서 주로 이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필들이 선전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그 흐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 없고요.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7일 토요 경주는요, 제주 경마도 뭐 금일은 조금 금요 경주는 인기마 접종 구조도 많았는데 뭐 제주 경주는 접어놓고서라도 서울 경주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반부에 한 경주 그리고 초반부에 한 경주 두 개 경주 정도만 접배당이고 나머지 경주는 대부분이 혼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형적인 월말 경주의 특성이 좀 나오는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7일 토요 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2세마 경주도 있지만 이제가 3세가 된 말들도 많고요. 뭐 이번 라파에트 같은 말은 또 데뷔전 치료는 10마입니다. 1번 라울룬이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을 쏘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고, 6번 원평킹덤은 최근에 연속해서 3착을 했는데 이제 두 번 모두 3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상하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인기를 얻는 거고, 라파에티는 대안으로 팔리는데 주행검사 잘 뛰었고 선행으로, 뭐 5번 붉은 폭풍도 순발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달리합니다. 1경주부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거의 종합치 백판이거든요. 외곽에 있는 11번 벨비티라는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입니다. 보통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주행검사를 한 번만에 통과를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그런 말들이 실전에서 나은 능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11번 벨비티라는 말은 주행검사를 두 번만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사항이냐?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능력 미달로 기록이 통과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출전했는데 완전히 말이 달라졌어요. 막 스피드도 나오고 탄력도 나오고 직선에서 막 때리니까는 걸음도 잘 나오고, 그래서 야, 일주일 만에 말이 저렇게 달라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훈련을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스피드나 탄력은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말들 중에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다른 학원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텍스 회장에서는 항상 강조해드리는데 서울 경마의 정에서 이 31조 강한민 조교사 그리고 25조 전승규 조교사는 신말을 굉장히 잘 골라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신말을 가지고 배당을 내고 입상하는데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혈통도 잘 알고 또 사양 관리도 잘하고 훈련도 잘 진행하기 때문에 31조 강한민, 25조 전승규 출전하는 말들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쨌든 1경주 11번 벨비티가 들어오면서 1경주부터 뭔가 시원한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번 대륙 7주가 직전에 3착을 했는데 뭐 그렇게 잘 뛴 건 아니에요. 뭐 인상적으로 뛴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9번 훔치도 3착을 했는데 잘 뛴 거 아니고, 8번 왕별도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정도에 그쳤고, 뭐 다른 도전 마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번 한백 여왕입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초반 스피드가 제일 좋습니다. 발주기 이점이 있죠. 그리고 3전 실전을 뛰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발주기 이점으로 그냥 시원하게 쏴버리면은 종반까지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1번 한백 여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4번 테마 탄생은 녹화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2회전에 입상을 해서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리고, 문세영이가 10번 게이트에서 경주 연계 잘 풀어갔는데 6착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컨디션 좋아졌어, 다시 살아났어, 이번에 놓고 해야 돼. 아니죠. 직전에 인기 1위였기 때문에 실망을 준 말은 다음에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월드패션입니다. 월드패션. 최근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이승하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은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뭐 하여튼 직전에도 박태종, 2회전 박태종, 3회전 박태종, 계속 박태종 기수가 이승을 했는데 어쨌든 마필 유도는 잘 못했습니다. 순발력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경주 종반에 탄력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재검 받고 나오거든요. 직전에 정구간 내측으로 기대서 재검 때는 2억이가 기승을 했는데 번개 같은 발주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선두권 외곽에서 여유 있는 걸음까지 보여요. 네, 기승기수가 교체되자마자 어쨌든 1300도 뛰어봤고 추입으로, 1200도 추입으로 뛰어봤단 말인데 스피드까지 잘 나온다. 그러면 그냥 앞에 가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7번 월드 패션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발주기 점에 1번 참날이 잘 뛰었죠. 직전에 입상을 했고 2회전에 3착을 했고, 그리고 3번 천문신동도 공백은 있지만은 직전에 우승을 했고, 4번 얼룩동울풍도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자,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복병인데 외곽에 있는 10번 서머루라는 말입니다. 6전의 전적을 뛰면서 가능성은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하는데 종반 걸음은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맨날 3착 4착 해요. 그런데 재검 때는 의도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간 앞에 가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종반 탄력이 예전보다 훨씬 잘 나오는 발걸음을 보여요. 그래서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스타트 잘 받아서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예전과는 달라진 종반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0번 서머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죠. 일단은 9번 파이널 축제 직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3번 사바나 찰리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데 안토니오의 발주기 좀 유리하고, 5번 익스펙트도 직전에 3착을 했고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이런 말들이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자, 노리고 있는 말은 1번 한강포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 한강자 들어가는 말 대부분이 나기도 맞으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들어가는 말은 거의 유승환이 기승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유승환이 기승해서 고배당 터뜨렸고, 한강 시리즈 말로. 그러니까 한강 시리즈 들어가는 말에 유승환이가 기승하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들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막 덩치 막 500kg 넘어가고 주행 자세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본 한강파워도 마찬가지예요. 발주기 이점 있고 직전에 약간 늦은 추격을 해서 사척을 했는데 직전에 상대들이 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데뷔 후 가장 잘 뛴 겁니다. 이번에 유승환이가 직접 훈련 담당했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기 이점으로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거든요, 이번 경주가. 그러니까 최대한 앞에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덩치가 막 510kg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편성에서는
기본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한강파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막 분산되어 있죠. 그죠? 팔려주는 마필도 많고 되는 말도 많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들도 많은데 결국은 뭐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오겠죠. 근데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팔려주는 말들도 전적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입상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종합치 백판 마필, 뭐 끄트머리 하나 잡혀있는데 백판이라고 할게요. 신대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순발력은 부족하고 종발의 끈기만 좋은데 최근에 잘 못 뛰고 있어요. 왜 못 뛰고 있냐면은 체중이 막 급격하게 막 한 20kg 이상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종반의 탄력이 안 나와요. 정상 컨디션이 아니니까. 그나마 직전 경주는 체중이 좀 줄었어요. 한 8kg. 그랬더니 예전보다는 종반 탄력이 그나마 잘 나와요. 이번에 더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체중 줄였고 양민재가 점점 잘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이 좀 있고 현장에서 체중 확인하세요. 체중이 10kg 늘면은 제 말 무시하고 빼버리시고 체중이 한 5kg, 10kg 정도 줄어들면은 고배당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별거 아니고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중반 탄력은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에 8번 신대륙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999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기만은 별거 없습니다. 오버 월드킹맨 최근에 순발력이 아예 안 나와요. 원래 순발력이 있었던 말인데 그냥 종반 탄력만 보여요. 종반 탄력만. 6번 달금 직전 경주 산행 나선 이후에 3착 2회전 3회전 입상했는데 약편성 문세영이 기승했기 때문에 인기 1위겠죠. 그러니까는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말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8번 용천지상도 말이 좀 작아서 1200 경주거리에 어울리는 말이고 조재료가 기승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항구라 했던 말이고 1400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주중방송부터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말이 한두가 출전하죠.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빅스마트입니다. 빅스마트. 부마, 모마, 뭐 이렇게 혈통 따져보면은 중장거리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방송에서 영상도 보여드렸다시피 직전 경주 정말 철저하게 탐색을 했는데도 탄력은 잘 나왔다. 원래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예상지 보시면 12주 이렇게 공백기가 있는데 공백기 아니에요. 5월 6일 날 출전을 하려고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말인데 그날 경주가 다 취소됐잖아요. 저도 예상 안 했고. 그래서 그때 출전하려고 했던 게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훈련 잘 진행했고 컨디션도 잘 조율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11번 빅스마트 분명 실전에서 많이 달라진 거는 보일 겁니다. 그래서 11번 빅스마트의 선전을 예정대로 기대해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혼전입니다. 팔려주는 말들 많죠. 여러 마필들이 어지럽게 팔려주는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항해입니다. 항해 5번. 자, 직전 경주는 입상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순발력을 보이면서 8번 게이트에서 그냥 불리한 전개만 계속 펼쳤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능력 발휘가 안 된 거고 2회전 경주도 선두권 외곽에서 많이 버텼고 3회전 경주도 선입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잘 뛰었어요. 따라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뭐 이번 황제로 이런 말들이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그 외곽을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아예 차분하게 선입으로 타도 되고 능력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경주 경기가 꼬였고 그래서 5번 항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999 막권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 마필들 볼게요. 강한퀴는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잘 뛴 거예요. 주파 기록도 좋고 그 정도면 잘 뛴 겁니다. 자, 이번 글로벌 참가는
1000m를 1분 00초에 뛰다가 2회전 대선 경주 5차 직전에 일반 경주에서 선행간 이후에 그냥 퍼졌어요, 말이. 기록이 1분 17초예요. 최근에 그런 기록 잘 안 나오죠. 그리고 4번 나올거리는 선행 가야 되는 말. 마파람 이런 말들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관건이고, 황후 최광이 어찌 보면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 말도 순발력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임다빈이가 기승하지만 타이밍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숨겨진 능력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5번 인디언의 별이라는 말입니다. 인디언의 별. 종합지 하나 잡혀 있으니까 거의 백판이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노리냐면은 데뷔 전부터 이 말은 1분 02초로 입상을 했어요. 어떻게 뛰어서? 선입으로 뛰어서. 그리고 2회전 경주는 역시 1분 02초를 뛰었는데 캐치아이 다시 태어나도 5등급에서도 입상하고 있는 말들. 강편성이었고. 그리고 3회전 경주도 그랬고 2회전 경주는 역시 막강한 상대들. 현재 국산 30, 국산 4군으로 올라가 있는 상대들. 그리고 직전에도 3착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안 팔리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팔리냐. 17주에 공백이 있거든요.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이상 없어요. 말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가운데 데뷔 전에서 이 인디언의 별보다 잘 뛴 말들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데뷔 전 정말 막강한 능력도 보였고 자질도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공백 후 출전이지만 선입되는 말이고 다 빠르거든요, 이런 말들이. 그러면 그냥 임기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5번 인디언의 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팔려주는 말들은 많아요. 그런데 뭐 팔려주는 말들 별거 없습니다. 탐나우에 보세요.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몇 전 뛰었어요? 70전. 오라이 힘 직전에 이제 4착을 했는데 20전. 뭐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얼룩동자입니다.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부중을 낮췄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직전 경주 이 말이 57.5를 달고 3착으로 승군을 했거든요. 이번 경주. 그러면 승군 첫 도전이니까는 자연스럽게 부중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박재희까지 신인기수까지 기승을 시켜서 부담 중량을 51까지 최대한 낮춰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로 경쟁력이 있어요. 직전 57.5, 2회전 58, 3회전 58 계속 높은 부중을 달고 기본 거람을 보였단 말인데 부담 중량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말들 다들 똑같은 말들이다. 그러면 8번 얼룩동자가 입상할 수 있죠. 그래서 8번 얼룩동자를 세게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메인 승부로 공략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적표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은 볼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이 6경주입니다. 자, 6경주 여기 6경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화이트 위치는 이게 주로 빠르기거든요, 여러분. 4주로면 빠른 주로잖아요. 선행 쉽게 가서 간신히 버티는 정도였고 인기율이 두성 클래식 볼게요. 10전 뛰어서 2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때는 진짜 빅투아르가 선두권 외곽으로 정말 잘 밀고 올라와서 능력 보였고 요때도 1분 19초로 3착이지만은 주로가 빨라요. 그렇게 잘 뛴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외곽 있는 말들 볼게요. 또 인기바가 어떤 말이 있었죠? 럭키파워 아르고스마일. 자, 럭키파워 볼게요. 중위권에서 경주 진행한 이후에 그냥 버티는 정도. 중후미권에서 버티는 정도. 선위권으로 버티는 정도. 뭐 인상적인 걸음이 없어요. 럭키파워. 자, 그리고 아르고스마일은 잘 뛴 겁니다. 왜냐면은 블랙모션이 장거리도 잘 적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 취입도 되는 말이고. 대신에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고 발주기가 외곽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를 펼치느냐가 관건이고 훈련 때 컨디션은 베스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이 3번 낭주여걸이라는 말을 노립니다. 낭주여걸. 자, 전적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때 데뷔 후 첫 입상을 처지를 했는데 문생혁이 기승했기 때문에 아주 잘 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도 하만식이 기승을 해서 정말 전력을 다했는데 그렇게 매끄러운 기승수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4월 22일 이경주인데요. 경주는 볼 필요 없고요. 4월 22일 이경주. 낭주역을 여기 있죠. 같이 뛰었던 2분의 1 마신 차이 났던 은빛 돌풍이 지난주에 출전해서 1300 경주 거리를 1분 22초 4에 뛰었습니다. 그러면 낭주여걸은 당연히 은빛 돌풍보다 더 잘 뛴다라고 봐야죠. 자, 이번 경주 출전만들 보실게요. 인기 2위 럭키파워 1분 22초 3위에요. 부담 중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낭주여걸은 부담 중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입상권에 근접한 주파 기록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자, 다시 보시면은 단순하게 직전 주파 기록이 느리다라는 이유로 승군 첫 도전이라는 이유로 인기가 없지만은 별말 아니잖아요. 두성 플래시. 그렇죠? 럭키파워도 별말 아니잖아요. 아르고 스마일 경주 조건이 이보다 더 불리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낭주여걸이 충분히 되는 편성을 만난 겁니다. 기승기수도 빅투아로 믿을 수 있는 기수고. 그래서 3번 낭주여걸을 놓고 중배당도 되겠는데 고배당도 나오겠죠. 중고배당을 노리는 승부경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3번 낭주여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3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5번 명품세계는 복승률 100%에 100% 잘 뛰고 있죠. 잘 뛰고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에는 문제 없고 2번 지존보배도 복승률 굉장히 높은 말이고 그리고 미래제왕도 기본걸음이 있는 말인데 순발력은 저는 광명진원이 제일 빠르다라고 봐요. 그리고 광명진원은 선행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이고 명품세계는 이게 따라가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발주기는 외곽이지만 전현준이 기승을 했고 전현준 낙마해갖고 기승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초반 스피드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제일 낮다. 그래서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다. 10번 광명진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혼합사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입상권의 윤곽이 가려질 공산이 큽니다. 이번 경주는 한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1600 경주거리의 특성을 좀 아셔야죠. 그죠? 스타트를 잘 받아서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1600은. 취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곡선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스타블레이드는 훈련 때 걸으면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이 발주 직후에 계속 주춤주춤 거려요. 말이. 영웅대만은 취임하고 그리고 키가 나는 앞에 가는 말인데 인기림하고 결국은 직전 제가 추천해드렸던 6번 아델 머스탱이 또 되는 겁니다. 직전에는 고배당으로 들어왔지만은 직전에 우승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인기를 얻는데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해요. 그리고 레이팅이 꽉 차 있어서 부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늘어난 부담 중량이. 어쨌든 1600 경주거리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말은 6번 아델 머스탱이다. 그래서 6번 아델 머스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1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의외로 내일 제주경마 배당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설명드리다 보니까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주는 말들 정말 많아요. 그죠? 여러도 마필들이 팔리는데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대장대부입니다. 대장대부는 순발력에 비해서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좋은 말이에요. 서둘러서 앞에서 경주를 진행한 적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하게 참는 게 오히려 이마펠에게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양민재가 기승해서 차분하게 참았더니 종반 탄력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번 경주 1400이에요. 1400. 최근에 대장대부는 계속 1200만 뛰었거든요.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종반 탄력도 직전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기 때문에 4번 대장대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팔려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장산스포, 순발력 보이면서 선행, 매니에이스 직전에 입상, 위대한 군주 입상, 2단하는 이제 뭐 직전 1800, 2회전 1600인데 1400으로 경주거리 줄였고,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위대한 군주죠. 그죠? 직전에 거의 종합지 백판일 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복승식, 삼복승식 등등등 다 적중을 했던 말. 이번에 뭐 압도적으로 막 세게 팔리면은 상대적으로 배팅할 메리트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좀 덜덜하게 팔리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훈련 때 컨디션이 여전히 좋고 발주기 이점도 좋고 부담 중경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위대한 군주 다시 한번 괜찮은 배당으로 입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국산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여러 좀 마필들이 있죠. 일단은 3번 원더프리크는 직전에 대상 경주 출전해서 꼴등했는데 다시 일반 경주로 선회를 했고, 타이탄 삭스는 문세영이 기승이고 뭐 최근에 결정력은 부족한 걸음이고, 월드레이서는 최근에 순발력이 아예 안 나오고, 그래서 선전이 기대가 되는 말이 일본 울트라 갤럭시입니다. 예. 이 말이 이제 장거리를 뛰면서 예전에 단거리에서는 막 추입다고 그랬는데 장거리를 뛰면서는 모래를 좀 맞지 않게 뛰었어요. 직전에는 모래를 맞으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고 2회전, 3회전에는 이동화가 기승을 해서 다 모래를 피하면서 경주를 진행했더니 나은 능력을 보였어요. 빠른 말들이 있어요. 원더프리크나 포에브 칸이 좀 빨라요. 뭐 타이탄 삭스는 압도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스타트 잘 받아서 외곽 있는 마필들이 밀고 올라오면은 보내주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은 된다고 봐요. 저는 1700에서도 이미 두 번 모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회전, 3회전, 그래서 1번 울트라 갤럭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능력 차이는 비슷합니다. 거리 경험이 있건 없건 능력은 굉장히 비슷해요. 빅야크 직전 3척, 아침 함성 직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단 말이죠. 주중방송, 실전 배팅 다 소개해드렸단 말이고, 조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서 입상을 했고, 탭다운 직전에 우승을 했고, 마이티 굿은 발주기가 외곽이고 부담 중량 늘어났지만은 2회전, 3회전, 4회전 3연승을 때렸단 말이고,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탭다운입니다.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는 없고, 1400이 가장 많이 뛴 경주거리인데, 문제는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데뷔 후 가장 나은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고개도 약간 높고 약간 뻣뻣하기 때문에 장거리는 저도 물음표죠. 그런데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나 이번 경주의 상대들을 감안했을 때나, 빠른 말이라고 해봐 이번 경주 천지광풍 정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그 외곽에 바로 갖다 붙여요. 전개 정말 편합니다. 경주 전개 감안했을 때나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장거리에서. 그래서 8번 탭다운을 놓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배당이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8번 탭다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27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경주에서 보셨다시피 월말 경주라는 변수는 오늘 경마와 내일 경마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 흐름 잘 살피시고 월말 경주답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양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잘 살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7일 토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